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바이든 트럼프 암살 시도 규탄 독립적 조사 지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간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규탄하고 미국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피격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암살 시도는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어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를 명령했으며 조사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날 텍사스에서 유세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30조 잭팟 체코 원전 우협 이르면 17일 결정. 최소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을 따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르면 현재 시간 17일 결정됩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맞붙은 가운데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정량평가에서는 예산 내 적기 시공을 내세운 한수원이 기선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의 원전 건설 단가는 EDF의 절반에 불과하며 한국은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을 일정대로 건설했지만 프랑스는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를 2009년까지 짓기로 했다가 13년가량 지연했기 때문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세법 개정안 발표, 상속세, 종부세 운명은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앞서 발표한 최대 주주 할증 폐지를 넘어 일괄 공제 확대와 과세 표준 및 세율 조정, 유산 취득세 전환 등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방안은 5억 원으로 설정된 일괄 공제 확대입니다. 종부세는 지방 재정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까닭에 전면 폐지는 쉽지 않다는 관측에 따라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종부세를 부분 손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석 달 새 17조 원 상승, 오늘부터 은행 가계대출 현장 점검. 금융감독원이 금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최근 석 달 새 17조 원 급증하자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고가 전세에 대해서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이금융권 주담대를 포함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 PPI는 예상치를 좀 상회했지만 그래도 근원 PPI가 좀 둔화한 것을 확인하면서 3대 지수는 화답을 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큰 이슈도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습 이후에도 건재함을 나타내면서 공화당은 결집을 했고요. 중도파에서는 일단 동정론이 좀 모이면서 재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공화당 전당대회가 또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관련주들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우리나라는 참 피곤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올랐던,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2,900 문턱 가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 뭔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날 미국장에서
옮겨가면서 뭔가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만은 또 어떤 게 있었죠. 또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차익 매물에 쏟아지는 모습이 온전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섹터는 좀 쉬어가는 모습들,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주를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사봐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이슈가 하루 종일 우리나라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올 한 해 들어서 로봇주들이 이제 한 20% 이상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로봇주들 오랜만에 좀 수급이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좀 물리셨던 분들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못 움직였던 엔터주와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건 건설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장에서도 러셀 2000 지수가 1% 넘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소형 땅까지 온기가 좀 퍼져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도 똑같이 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승부주 출연하시면서 그동안의 두 종목을 조금 소개시켜 주셨어요. 일단 삼성전기 먼저 좀 AS를 받아볼 생각인데요. 삼성전기가 이제 처음에 소개해 주셨을 때 양봉을 주다가 조금 눌림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수익률이 한 3.3% 정도인데 일단 삼성전기가 전통적으로 이제 MLCC뿐만 아니라 이제 유리기판까지 조금 진입하려는 예정, 이제 본격적으로 AI 버스에 탑승하려는 모습인데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랑 픽업을 드렸고요. 삼성전기는 제가 짧게 안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 매수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삼성전기 차트를 보면은 큰 차트입니다.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자, 주봉 차트의 큰 흐름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되돌림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전고점 돌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2024년 고점, 23년 고점, 22년의 바닥 포인트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저항 자리를 지지하고 돌파하는 모습들, 이 자리를 뚫어줬다는 겁니다. 가격적으로는 한 15만 원 후반대 되는데요. 16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돌파가 나왔다는 것은 이 박스를 돌파해주고 다시 새로운 박스 위로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박스 위로 이제 안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고점 돌파, 전 박스의 고점 흐름을 해당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은 20만 원대까지 열려있는 종목이 됩니다. 조금 만약에 길게 본다면은 종목 자체의 흐름이 완전 신고가 패턴으로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실제 확실하고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렸기 때문에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종목을 조금 길게 보시고 대형 주행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현재의 이 조정 흐름들, 그리고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밀렸다가 다시 빨간 양봉으로 만들어 놓는 모습이 굉장히 이쁜 차트거든요. 그럼 현 구간대에서부터 해서도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짧게만 보지 마시고요. 연말까지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피롭틱스 드렸는데요. 피롭틱스가 좀 아쉬운 점은 매수 사인을 이제 수요일 날 드리고 나서요. 시가에 대해서 약간 밀렸다가 이제 목표가를 제가 25,000원을 잡아놨었는데 24,90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도 좀 높게 출발했다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은 빠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유리기판 이슈가 쉽게 꺾이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요. 조정이 좀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이슈화 되면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짧게는 보지 마시고 역시나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분한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S 해봤고요. 이어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덕성, 지니틱스, 대봉 LS, 갤럭시아 SM, 그리고 제주 맥주 있는데요. 오랜만에 코인, 특히나 STO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고,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특정 인물주도 시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장 시간의 특징 중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몇 종을 볼 건데요. 한동훈 테마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에 따라서 덕성이 좀 올랐는데요. 아마 이게 일시적일 겁니다. 그래서 급한 대응을 좀 자제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니틱스 같은 경우가 금요일 날도 상승을 나왔지만은 시간 내에서도 9.8%대 최대주 변경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공간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봉 LS 이것도 보시면은 시간에 7%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요. 비만 치료제 이슈 삭된다 기대감인데 이게 박스 돌파할지 여부가 좀 궁금해지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떠주면서 14,500원 위로 가준다면은 다음 자리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이상 갈 수 있을까? 14,500원 넘어가면 신고가 패턴으로 다시 한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오전장의 움직임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럭시 ISM 같은 경우도 차트가요. 완전 바닥에 있다가 돌려 세울 가능성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MCNC를 지금 매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SMCNC에서 매각을 하는데 SM엔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9.26%도 매각 예정 자산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가 좀 이슈화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 활용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바닥에서 좀 시간으로 튀는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나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예상치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주 맥주가 국내 최대 냉동 김밥 기업인 올곳에 투자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원래 금요일부터 급등이 나왔고 목요일부터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시간으로도 이에 따라서 3%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붙은 모습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좀 붙어준다면 2,000원대 이상도 갈 수 있긴 한데, 우선 상황상 그렇게 조금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은 또 나오지도 않았고 적당한 상황이라서 아마 오늘 장중에 장초에 급등 나왔다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의 특징주로는 좀 기대해볼 만한 게 약간 어긋났긴 한데 장 초반의 예상치 움직임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예상치 움직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대표님. 그리고 이제 금요일 시장에 좀 특징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된 종목들 좀 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제 스카이문스 테크놀 좀 생소한 기업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점 부분에서 최대 주주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통신 장비랑 게임 산업을 좀 하는 기업인데 2차 전지까지 좀 뛰어들면서 중국계 기업으로 조금 인수가 된 모습인데요. 지금 자리 때 상당히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고, 이 종목을 보면은 신고가 패턴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과연 돌파가 오늘 나오냐? 사실 차트를 전체 당겨보자면 오른쪽이 이게 2018년, 17년 정도 때 가격대가 현재 나와 있긴 하거든요. 저때 당 차트 보시면 다 올라왔죠. 근데 저때까지 가격에서 이거 11,000원대 이상부터는 쌍고점, 쌍봉 자리가 있기는 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갈 수도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긴 한데 우선은 상황상 저 이전의 자리에 매물벽 자체가 크게 존재하진 않고요. 네. 현 구간대에서 오늘 이게 새롭게 신고가를 그리고 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좀 붙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주주가 바뀐 이후에 급등이 꾸준하게 나오고 나서 2차 전기 기업으로의 조금 탈바꿈을 조금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최근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돌리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소식이지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무엇을 했습니까? 트럼프에 기부를 했습니다. 꽤나 큰 자금을 기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트럼프의 줄서기를 하는구나.
이 기대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나름의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스카이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도 오늘 신고가 패턴을 좀 그릴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개도 준비했는데 보시면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죽어 있다가요. 거래가 좀 붙었어요. 이제 붙은 이슈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정에다가 100% 로봇 투입을 할 건데 그에 따른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슈도 같이 곁들여서 볼 수 있는데 바닥에서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가요. 거래 대금 자체. 제 아래 호가는 저는 이제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을 항상 보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거의 600억 가량 나왔습니다. 600억 가량, 598억 정도가 거래량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간다면은 바로 전 박스권 자리까지 열려 있게 되죠. 그래서 만약 오늘 조금 흐름이 붙어준다 그러면 크게 붙진 않고 그래도 좀 붙어준다 하면은 2,900원에서 3,000원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예상치에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요거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올바이오 파마도 뽑아왔는데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거래량이 이 종목은요 1,000억이 넘게 이제 터져줬고요. 박스권에 대한 이 돌파의 기대감 자체가 잡히는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 시도가 나와준다면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 구간대에서 역시나 좀 매력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인가 해서 여기 세 개를 좀 준비해 왔으니까 고민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중에서 그나마 하나를 좀 짚어드린다면 개인적으로는 한올바이오 파마가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 잘 지켜줬고 전고점 자리의 흐름에서 한 4만 원 근처까지 흐름은 우선은 나와준다 예상치에서 그렇다면은 돌파하면서 4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형성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시장 진출 이슈가 좀 커지고 있고 이게 바토클리맙 이슈가 좀 커지는 건데요. 미국 쪽도 있지만 일본 쪽으로 매출 액트 포인트가 자리 잡아준다면 로열티 부분에 있어서의 포인트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격대보다는 조금 약간의 조정 자리들 한 35,000원에서 한 37,000원 정도의 조정 자리를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붙어간다면 한 45,000원 이상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슈 바꾸서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최악인 경우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34,000원 자리가 이탈하면 오늘 자리에서 떨어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34,000원짜리 이탈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우선은 빠져나오시고 다시 상황 보다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살펴봤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였고요. 일본 시장 진출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 45,000원, 손절가로 3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부주 살펴봤고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전략이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1라운드 승부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요.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2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에서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일단 유창희 대표님 승부주 수익률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BH 3.6% 좋은 수익률 거뒀고요. 일단 모바일 이제 기기에 대한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관련돼서 이제 기판 관련주 우리가 조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셔서 좋은 수익률 거두셨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에 폴더블 폴 얘기하셔서 힌지를 추천하실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분야의 종목 추천하셔서 재밌었는데 이제 3% 정도 수익인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난주에 뭐 조금 더 갈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좀 성공을 좀 했고요. IT 부품주 쪽으로 해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주말에 나온 뉴스들 보니까 상당히 뭐 갤럭시 시리즈 좋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본다라면 어느 정도 저점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23,000원 정도가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 최소한 27,000원, 8,000원 언저리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BH 같은 경우에는 삼성뿐만 아니라 또 애플에도 이렇게 좀 껴있기 때문에 교집합 종목이라 우리 많은 분들 좀 모바일 기기 관련주 투자하실 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그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GIE 이노베이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좀 짧은 종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금요일 시장 특징이에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반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GI 이노베이션도 한동안 좀 바닥에서 다시 다지다가 이제 양봉을 세우는 모습인데요. 이제 조금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특히 이제 금요일에 강했다라는 거. 금요일에 시장이 약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주는 강했습니다. 제가 7월달, 그러니까 하반기에 주목해볼 만한 섹터 바이오주 말씀드렸었는데 계속해서 바이오주들이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오스코텍 계속 신고가 내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GI 이노베이션이 어떤 양봉을 만드는 데 성공을 좀 했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일단은 뭐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14,000원까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7월 초에요. 어쨌든 7월 달에 제약바이오가 강할 때 같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는 한 주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횡보하다가 금요일에 양봉이 나오면서 마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 말씀드린 목표가 14,000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가 돌파가 되면 사실은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더 열려 있다. 꽤 크게 갈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가요 또 질문을 바로 이어서 드리면 이제 역시나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오다 보니 이제 숫자가 찍히는 우리 석유화 곧 이제 롯데케미칼도 추월할 것 같은 우리 금호석유 이제 목표가 17만 원 목전에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17만 원 언저리에 온다라면 요즘에 워낙 시장이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요. 저는 비중을 한 40% 정도 줄이면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격 16만 한 5천 원서부터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줄여 나가신 전략 가져가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17만 원 돌파했을 때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에서 50% 비중 줄인 다음에 나머지는 새로운 목표가를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은 17만 원 아직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한 19만 원 언저리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호석유 굉장히 잘 갔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미 주말 사이 뉴스 많이 보셔서 들으셨겠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피습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대표님 일단 재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오늘부터 또 현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좀 다른 흐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관련주를 좀 본다면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뭐 사실은 처음엔 이게 조작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진짜로 였고 또 그 뒤에 청중주 한 분은 지지자분은 또 돌아가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주말이라서 뉴욕 증시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향은 아직은 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장중의 변동성은 오늘 내일까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총격 사건 이후에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지지율이 70% 그러니까 상승될 확률이 70%대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만약에 그렇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약간 무기 관련 방산주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중국을 계속해서 더 강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 바이오주 쪽을 본다라면 CDMO라든지 또 중국 규제에 따른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쪽, 또 미국의 공장이 좀 많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재집권, 그러니까 4년 후에 다시 재집권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연장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는 건 있지만 동일한 후보가, 그러니까 그 전에 패배했던 후보가 다시 선거에 나와서 승리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방산주 또 중국 규제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네. 후보 그 피격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금요일 시장도 우리 코스피 시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차익 매물에 쏟아지는 모습,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도 쏟아지는 모습인데 지금 어쨌든 조정시잖아요. 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관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사실은 뭐 나스닥이 많이 밀렸었던 것이지 뭐 나머지 증시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러셀 지수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틀 동안 그 목요일 금요일 동안 거의 4% 상승을 보여줬고요. S&P 500도 지난 목요일 하락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나스닥만 못 오른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좀 시장 흐름을 분위기를 좀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만 없었다라면 저는 뭐 매수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좀 확인하고 매수 대응 여전히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조정시 매수 관점인데 많은 분들이 물음표가 달리는 게 그거거든요. 주도주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금요일에 장중에 4% 하락이 있었고요. 네. 덩달아서 이제 한미반도체, PSK, 이수페타시스 다 한동안 강했던 주도 섹터들이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런 주도 섹터, 특히 AI 반도체 쪽 매수해야 된다 보십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돌아섰을 때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서 최근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실적 그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뭐 HBM 테스트 통과 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8만 원에서 한 8만 8천 원대까지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쪽은 그렇게 힘을 좀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고 좀 빅테크 종목이 아직은 조금 기술적인 반등을 주다 보니까 못 간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상당히 좋은 모습 나온다. 또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은 주요 기술주들이 실적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충분히 저는 중소형주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를 공략하신다라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먼저 성 공략을 하시고 아니면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 이어간 다음에 공격적인 매수는 한 다음 주 정도 혹은 주 후반 정도서부터 흐름을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현금 비중이 없고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비중이 많으시다. 그러면 지금은 기다리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좀 추세가 안 좋은 쪽, 예를 들어서 뭐 유통주, 만약에 뭐 그 회사가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마트 같은 기업에 비중이 많으시다. 그럼 저는 비중을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나서 조금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혹은 뭐 조선주라든지 좀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를 좀 분할 매수를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는 섹터 쪽, 추세가 좀 살아있는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장 봤을 때 추세가 좀 좋지는 않은 쪽, 2차 전지 쪽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나마 전고체 배터리 쪽은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좀 집계를 해본 결과 3, 4위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래도 담아야 할 때야 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터리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배터리 쪽으로 혹은 ESS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는 쪽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뭐 양극재라든지 뭐 이런 음극재 그리고 뭐 셀업체,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은 배터리 가격이 여전히 외부 변수,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등락이 좀 있을 가격이 등락이 있다는 부분들하고요. 또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이번에 기아의 EV3 또 현대의 캐스퍼가 상당한 그 가격 경쟁력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들 제품들이 인기를 끈다는 얘기는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낮은 가격 때문이에요. 캐스퍼가 정말로 2천만 원대 구매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EV3가 3천만 원 초반에서 구매 가능한 걸로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쪽으로 해서 가격을 많이 좀 낮출 수밖에 없죠. 지금 캐스퍼는 지금 현대차에서 약간 내재화된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바닥에서 반등은 일정 부분 줄 수 있지만 정말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오르고 또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를 본 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좀 배터리 쪽은 될 수 있으면 좀 반등 시에 비중 좀 줄이시는 전략, 뭐 단기 트레이딩 뭐 저점 매수해서 한 10%, 5% 수익 내기 위해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되도록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솔솔 불어오니까 그동안 쉬어있던 대형 건설사들의 주식들이 좀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부동산 지금 거래건이 두 달 연속 5천 건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5천 건이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넘어가면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인데 이제 매매 이 거래도 활발하게 가고 있고 분양권도 올해 19만 건이 넘어가서 작년보다 많다.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바닥을 기던 특히 이제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 GS건설이 지금 오랜만에 양봉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DLENM이죠. DLENC도 양봉을 세웠고 대형 건설사들이 다 좋은 모습. 감별을 좀 해주세요. 이 건설사도 어쨌든 이제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하나쯤은 담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근데 저는 건설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좀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금리가 인하하면 건설주들의 숨통을 돌릴 수 있는 건 PF 쪽이죠. PF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그동안 이제 건설이 미뤄졌던 부분들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단가가 많이 비싸져가지고 그 건설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어떤 단지는
업체를 지금 선정을 계속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건설 경기가 좀 개선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죠. 부동산 경기가 좀 개선이 되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빨리 재개발을 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미지,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그동안 이제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 이러한 증가가 지금 뭐 공공건설 부분, 예를 들어서 GTX-A인가요? 그 부분도 지금 삼성역 부분이 공사를 좀 못 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은 우리가 좀 생각했었던 것보다 비싸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업황이 엄청나게 호황세를 보이려면 바닥에서 잠깐 오르는 거는 호황세를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좀 광풍이 좀 불어줘야지 이제 우리가 좀 비싸다도 좀 분양받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알짜 뭐 똘똘한 한 채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라면 이게 아니라 좀 지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 아니라 경기권으로, 또 경기권에서 또 지방으로 이렇게 좀 빨리빨리 퍼져 나가야 줘야지 또 빨리 분양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할 텐데, 지금은 일단은 바닥권에서 조금 싼 매물들이 거래가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건설주들이 주가가 많이 오를지는 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바닥에서 잠깐 오르는 걸로는 살짝 좀 부족하다.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 조금 더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로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증시 금리 인하의 꽃이다라는 주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PPI를 확인했을 때 헤드라인은 예상치를 좀 상회했지만 근원 PPI가 조금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일단 3대 지수가 반응이 좀 좋았죠? 네, 지금 일단은 2주 전부터죠. 그러니까 그 전주에 파월의 발언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분위기 형성이 되면서 좀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뭐 좋게 나왔다 말하기 뭐하지만 좀 어쨌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러면서 지지난주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파월이 청문회 국회 상하원에 가가지고 발언했던 내용들, 그리고 또 CPI가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 금리 인하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 80% 이상으로 좀 올라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빠르게 금리 인하 수혜주로 뭔가가 좀 재편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변화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형주들이 그리고 성장주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어떤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강했고요. 차트 한번 보신다면 러셀 지수가 지난주 목요일에 3.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0.8% 상승을 해서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1.7%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틀 만에 한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그 YTD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을 시켜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일봉 차트를 보신다면 지난 1월 달부터 1월 달에 한 2,100포인트 언저리에서 출발했었던 것들이 박스권, 상단이 2,150, 하단이 한 1,980포인트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금요일에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 우리나라도 코스피는 한 1.5%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지만 코스닥은 사실은 많이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주들이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대표적인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특히 올해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정말로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뭐 코로나 때는 진단 키트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관련된 기업들이 뭐 폭등세를 보여줬었고, 또 2016년 뭐 15년, 16년 이때는 또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 기업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면서 주가가 뭐 강풍을 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상적인 상승, 비이성적인 상승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CDMO, 중국의 규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ADC, 이중항체 시장의 새로운 성장, 그리고 비만 치료제, 거기다가 기존의 이제 약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의 FDA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다 개별 이슈가 붙어 나가면서 이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과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충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그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은 금리가 인하를 하든 금리가 인상을 하든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배당주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습니다만은 금리가 인하된다라면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 예금 금리가 5%라고 했을 때 배당을 5% 준다고 주는 기업이 있는데 그러면은 배당주에다가 투자할 만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배당 수익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주가 변동성으로 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행 예금은 전혀 손실 없이 그냥 그대로 5%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에 대한 고배당주에 대한 어떤 매력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반기에 증시를 좀 더 상승으로 이끌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라면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대출, 아파트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2020년, 뭐 19년 혹은 21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왔을 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은 금리가 그때보다 2배 정도 높아져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이 3년, 5년 거의 고정금리,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로 가는데 그때 금리가 산정이 되면서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높아진 금리가 이제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 변동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소비 여력이 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아무래도 내구재 주문이 좀 그 수요가 많아질 수 있겠죠. 내구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혹은 가전 이런 제품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 개선이 또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던 쪽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설주 같은 경우, 건설주는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과거에 금리 인하했을 때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공공건설이라든지 또 이런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는 예전처럼 0%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험적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금리 인하한다기보다는 한 번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한 번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건설 업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되었든 전기차 캐즘이 아직은 해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가 단순하게 성장주기 때문에 오른다? 근데 성장주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워낙에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많은 질문을 받은 게 네카오 이제 금리 인하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네이버 카카오가 성장주인가? 라고 본다라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들 기업은 성장주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성장 모멘텀이 지금 없죠. 히스토리가. 예를 들어서 AI 쪽으로 해가지고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작년에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출시했다가 완전히 지금 뭐 그게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고 카카오는 AI 대응 관련된 서비스가 아예 전무후무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어떤 계획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지금 카카오 네이버 투자자들이 가장 실망스러운 건 그거 같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상장했을 때 기존의 카카오 주주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네이버 웹툰 나스닥에 상장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기존의 주주는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서 그게 성장한다고 해도 주주한테 받아가는 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 기업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현금을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크게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단순하게 금리 인하로 성장주로 분류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장주의 개념하고 또 지금의 성장주의 개념이 좀 변화가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기존에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이번에 9월에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 파월 의장의 공개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선 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승부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주입니다. LG전자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LG전자입니다. 대표님, LG전자 최근 들어서 한 11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금요일장에서도 말아 올리면서 끝이 나긴 했습니다. 네. 이 종목 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LG전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1% 증가한 1조 2천억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에서 1조 원 정도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한 2천억 가까이 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조 1,980 몇 억인데 그냥 1조 2천억으로 올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이 좋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B2B 쪽. 계속해서 B2B 쪽은 LG전자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영향에 의해서 에어컨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분기, 3분기도 에어컨 매출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올림픽 특수가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가전 수요는 좀 그전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당 1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라면 지금 시가총액은 상당히 비싼 건 아니다. 아직 20조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구재 쪽으로 해가지고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차량 인포테인먼트 쪽 현대차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죠. 기존에는 이제 벤츠라든지 뭐 랜드로버라든지 몇 군데에서 좀 고급차 쪽으로 해서 제품을 공급했다라면 이제는 현대차 쪽으로 해가지고 일반 제품으로도 충분히 시장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형 냉방 공조 시스템 최근에 이제 이쪽 이슈가 되면서 지난번 5월 말에 한번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이쪽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 가져간다라면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이 냉방 공조 시스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LG전자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업부를 조직 개편하면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 충분히 지금 주가에는 좀 덜 반영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G전자가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탈바꿈을 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장 사업 부분의 매출이 수주장과 계속 급증하면서 이쪽으로 해서 LG전자가 좀 변화를 꾀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또 그때 분사할 수 있다, 분할시킬 수 있다 루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이렇다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5월 달에 한번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바로 V자 회복을 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 혹은 뭐 분위기만 타준다라면 충분히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나올 수 있다. 특히 LG전자는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1차 목표가 일단 13만 원 열어놓고 있고요. 10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가 잠정 실적 잘 냈고 주가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10만 원, 11만 원 선 계속해서 좀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11만 원 유지하면 주가 재평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오늘 금요일장 기준으로 10만 9,400원에서 거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앞서서 살펴봤던 1라운드 그리고 2라운드 승부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1라운드 승부주 한올 바이오 파마였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중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로 45,000원, 손절가로 34,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2라운드 승부주 LG전자였습니다. 기존 금리 인하 수혜 섹터가 이번에는 실제 수혜 섹터랑 다를 수 있다라는 팁도 주셨고요. 2분기 잠정 실적 잘 나온 종목입니다. 오늘의 목표가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0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2라운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저와 유창희 대표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가은 아나운서는 개장 방송까지 쭉 달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개장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2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2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과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이슈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 연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오늘 제주 맥주랑 지네틱스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주 맥주만 먼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제가 여름철 수혜 부각이라고 표현을 좀 하게 됐는데, 우리 여름철에는 이제 시청자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의 이 맥주, 치킨과 맥주 해가지고 이 시맥 관해서 정말로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판매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맥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맥주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이라든지 이런 기업, 이게 사실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주의 판매량이라든지 실적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일하게 맥주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제주 맥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그냥 맥주 부분뿐만 아니라
그 중국이죠.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화룬 맥주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하면서 그 화룬 맥주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중국 대표 맥주인데 이게 또 국내 유일한 독점 유통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부각된다. 또 반사이까지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슈라든지 앞으로 다가오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저항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패턴이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제주 맥주 보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현재 거의 한 1,700원 정도 그래서 이 구간의 저항이었고 여기도 11,500원 정도 저항을 하다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돌파가 나왔어요. 그 저항 돌파 이후에는 강한 상승에 대한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월봉상 봐도 아시겠지만 현재 이 구간대 강한 저항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돌파 이후에 오히려 안착은 강한 상승으로서의 이런 흐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내가 매매를 많이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1,900원 이하 1,900원 이제 2,000원 아래 바로 저항 아래겠죠. 그 1,900원 이하 여러분들 얼마든지 한번 매수 한번 진행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3,500원. 이 3,500원에서 현재 이 구간대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 3,500원 뚫는지 보면서 이제 돌파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이제 1,500원으로서 이 아래 그냥 짧게 그냥 여기 1,5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보내주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니틱스라는 종목이요. 이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제가 사실 지니틱스 자체가 최근에 최대주주가 이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부분, 최대주주 변경 수반을 통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모멘텀이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 반사이익이라는 게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링도 출시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올 하반기에 다가올 XR 헤드셋 기대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신제품이 나와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제품. 이런 신제품이 나와주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지금 이런 지니틱스라는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발 모멘텀 이제 삼성전자를 통한 이제 이 반사이익 수혜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생체 인식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갤럭시 링이라든지 XR 좀 많이 이제 중요해진 부분인데 거기에 있어서 충분히 얼마든지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고 가고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일단 하방 추세 역시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과거부터 이렇게 연결한다고 하면 대하락 추세거든요. 대하락 추세.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한다. 2019년도에 이 지니틱스가 상장하고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 24년도 해가지고 지금 거의 6년 만이죠. 6년 만에 이 하방 추세 돌파하고 올려쳤기 때문에 기존의 저항대 사실 2,000원이긴 해요. 2,000원이긴 하지만 이 저항대만 뚫어준다고 하면은 하방 추세 돌파하고 얼마든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일봉상도 본다라고 하면 아까 대하락 추세도 대하락 추세지만 단기적인 하락 추세도 뭐였다? 단기적인 하락 추세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돌파를 하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물량 소화까지 한번 이제 갭을 띄워놓고 밀었다가 지켜줘야 될 구간 지키면서 정확히 물량 소화하고서 뭐한다? 반등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여서 반등한다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항이 일단은 2,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 아래로만 더 갭을 뜬다고 하면 굳이 살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원 아래로만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00원 뚫어준다고 하면 일단 대하락 추세가 끝난 자리고 과거 저항이 4,000원이기 때문에 이 4,000원을 돌파하는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켜준 거이 1,500원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 1,500원, 목표 가격 4,000원, 매수 가격 2,000원 보시면서 제주 맥주와 지니틱스 오늘 두 가지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살펴볼 종목들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제주 맥주였습니다. 여름철 하면 또 주류 관련주들 빼놓을 수가 없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여름에는 올림픽 특수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표가로 3,500원 선 뚫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지니틱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반사이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 반등 가능성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목표가 4,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개장 전에 이야기 좀 나눠볼 부분이 있다면 저는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주말 사이에 뉴스 많이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선 가능성을 봤을 때 확실히 더 오른 것 같고요. 또 네. 일정상으로 오늘부터 일단 공화당 전당대회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월요일이니까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관련주들 흐름이요. 트럼프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7월 달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바이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 그동안 조용하다가 7월 달 들어와가지고 물론 그 이전에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알테오즈 이런 것도 움직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자체 뭐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러니까 뭐 비만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리고 SC제형 이런 머크 이슈로 인해가지고 상승 부분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진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미국 대선 토론 6월 말에 있었던 미국 대선 토론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관련 종목들은 움직이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주말에 피격 소식이 있게 되면서 아마 트럼프 수혜주를 시장에서 더 많이 찾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뭐 어떤 전문가나 어떤 뭐 전문가라든지 증권사 직원이 나오더라도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 이슈를 뭐 다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대선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과연 어느 섹터가 수혜가 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들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반사적으로 그렇다면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수혜했던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고민들을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아마 뉴스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변동성이 있을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미 7월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국내 증시 안에서는 상반기에 소외됐던 이 섹터들의 혹은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좀 높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더라고요. 특히나 러셀 2000 지수가 목요일에 한 3.8%, 금요일에도 한 1%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이게 맞아 들어가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나 수혜주를 당연히 부각이 될 겁니다. 부각이 될 건데 중요한 건 그 테마로 반짝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데 또 바이오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6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로 테마로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도 중요한 모멘텀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 플러스 해가지고 좋아지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뭐가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 대표적 건설주 그리고 지난주 우리 같은 경우도 건설주가 좀 강세를 보인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우호적인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우호적인 환경들 속에서 그러니까 수익성,
그러니까 결국 매출을 늘려 나갈 만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과 연결되는 섹터와 연결되지 않은 섹터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단순히 금리 인하로만 가지 않을까. 물론 금리 인하로 해서 주가가 들썩이긴 하겠지만은 단순히 이 금리 인하로 해가지고 랠리가 나온다. 그런 부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그거잖아요. 대형 장치 산업 관련돼 가지고 상반기 때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건설하고 바이오하고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 5월 달이었나요? 그 당시에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연속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단순히 금리 인하 테마로 끝났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게 된다라면은 하반기에도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고조가 되게 되면서 뭐 최근에 뭐 건설이라든지 뭐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테마에서 부각이 되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추후에 이런 부분이 수익성과 그런 금리 인하가 수익성과 연결이 되게 되면서 매출과 연결이 되는가, 실적주가 관련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가적으로 봐야 될 요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금리 인하로 수혜받고 랠리가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이후에 수익성으로 연결이 되는지 실적주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로 좀 돌아가 봐서요. 지배구조 개선 뉴스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두산이 좀 뜨거웠던 것 네네. 같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밥켓을 안게 되는 거니까 사업하기는 좀 더 편해졌다라는 부분이 팩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들이 좀 움직임을 네네. 보였었는데 이 뉴스 하나만으로 로봇주 전반적인 투심을 좀 불러일으키긴 어렵겠죠. 답을 말해주셨네요. 그런가요? 쉽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충분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2021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TF팀을 정식 사업팀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뭐 배송 로봇 그리고 최근에 와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다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의 어떤 영속성이 제가 볼 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로봇주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가기 쉽지 않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 요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앞으로 밸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두산 로보틱스가 또 추가적으로 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전반적인 투심을 좀 불러일으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관련주도 오랜만에 좀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 가상화폐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일단 그리고 피습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 또 6만 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금요일장에서는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좀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기사를 좀 찾아보니 일본에서 최근 STO 시장 규모가 1,000억 엔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단 뉴스는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호재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장 흐름 좀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 아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은 아마 트럼프 관련된 테마들이 많이 형성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트코인 테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가상자산 관련돼 갖고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들썩거리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이게 당일날 이슈에서 반짝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월요일 날 트럼프 이슈를 해가지고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슈가 있을 때 반짝 반등이 나왔다가 또 금요일 날 가서 또 가상자산 관련된 보호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 이슈를 해서 반짝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은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는 조금 위험하지만 비트코인을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주의 어떤 변동성을 기대하는 건 조금 기대치를 낮춰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코인 관련주는 또 뉴스 하나에 움직였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속성을 좀 가지고 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시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오전장이긴 하지만 네카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후장에 일단 꼬리를 달면서 마무리를 좀 지었거든요. 바닥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후 들어선 또 꼬리가 달린다라는 걸 봤을 땐 어떤 뉴스가 좀 나와줘야 이 추세를 돌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카오 같은 경우,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일단은 바닥은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그런 하락이 추세적으로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단은 가격적인 조정은 저는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고가 40만 5천원에서 일단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가격대에서 일단은 뭐 15만 5천원까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추가 하락은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바닥 정도 잡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결국 네이버도 카카오도 결국 수익성이다. 매출 이 부분을 좀 실적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7월 15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지난주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던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넘기지 못하면서 2,850선에서 턱걸이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목요일 미증시에서 이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급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피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인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3%대 급락을 보여주면서 이 코스피 지수의 발목을 잡는 분위기를 또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불어넣어지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가처럼 오늘 우리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켤 수 있을지 지금 개장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 그려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3%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0.26% 상승하면서 852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부터 한전산업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두산 로보틱스부터 한번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켓이 자진 상패를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산하로 이관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MSCI 정기 리뷰를 앞두고 MSCI 한국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 3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려내면서 지난 거래일 23%대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한양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음 달에 유한양행의 이 폐암 치료제의 FDA 허가 여부 확인 가능성과 더불어서 또 렉나자 승인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전 거래일에는 7%대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서 엑셀세라퓨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문 기업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정식적으로 데뷔를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가 추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롱 티슈진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무릎 임상 3상에 대해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 거래일에는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테마를 좀 형성했던 것 중 하나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상화폐였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지금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STO 관련주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오늘 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덜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사님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코스닥 개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게 0.4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가량 현재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약세를 좀 이겨내게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재반등에 나서게 되면서 코스피 장을 지금 이끌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0.8%, 하이닉스 같은 경우 0.2%가량 상승 흐름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1.3%가량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효과 전에 질문하셨던 네이버 같은 경우도 0.286% 정도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게 되면서 최근에 16만 원에서 바닥을 찍고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데 아마 또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선적으로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어떤 매도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그 코스피의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만기일까지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게 되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이끌어왔었는데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또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었고 삼성전자 하락하게 되면서 지수 하락이 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그래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코스피 수급, 특히나 IT 섹터에 대한 수급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 하나시스템, 휴스틸,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이오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동시효과에도 말씀했지만 대표적으로 이 트럼프의 수혜가 된 섹터가 바이오인데 7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마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하반기 신승규 상장주 좀 전에 이제 브리핑에서 언급해 줬지만 엑셀, 세라투피틱스가 16% 개장 이후에 16%가량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시가 대비 좀 약세로 전환됐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 관련주도 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G가 9.99%, BYD, 삼부터건, 데모,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인데요. 일단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종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면서 이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러시아와 종전 협상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12%, 우리기술투자가 5.9%, 다날이 3.4%까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장 초반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선주란지, 줄기세포,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테마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 반도체 투톱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0.36% 상승하면서 84,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21% 상승하면서 오늘도 일단 23만 원 선은 지켜내면서 23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번 주에 ASML 그리고 TSMC 실적 발표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앞둔 상황 속에서 일단 반도체 투톱이 금요일장에선 많이 눌렸었다가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 수준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인 반도체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6월 이후에 7만 5천 원대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7월 만기일까지 지수를 계속 이끌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면은 그 반도체의 어떤 영향력은 물론 하이닉스도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영향이 더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와 그리고 만기 이후에 좀 약세를 보이는 상황들인데 6월 달 이후에 좀 삼성전자가 좀 달려왔다는 부분들을 좀 달려왔었고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주가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만기 이후에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좀 약해지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조금 빠른 저가 매수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느긋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코스닥 쪽에
뭐 HBM이란지 CXL 같은 종목들 대부분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에 좀 진정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CXL인지 HBM 관련 종목들의 어떤 진정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추가로 좀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셨다가 최대한 천천히 이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조금 돌아서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전략을 세워가야 될 것 같고요. 느긋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순매수가 두산 로보틱스가 1위 종목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두산 밥캣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당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3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6위에는 KB금융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KB금융이 또 실적 발표를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추가 매입이나 소각 이야기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선호 종목일 것이다 라는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 금융 이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오늘 출발은 좀 상승 출발을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지금 낙폭이 2% 넘게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꽉 찬 음봉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미리 지금 담아봐도 좋은 자리인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금융주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물론 증권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보험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보험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융지사 중심의 은행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역동경제 로드맵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수혜가 되는 부분 섹터는 금융지사, 은행주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역동경제 로드맵, 이 세제 혜택, 이 핵심이 배당이거든요.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주체는 누굴까? 당연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되겠죠. 근데 특히나 KB금융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도 그렇고 요 금융주를 좀 보게 되면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율이 76%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은 70%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밸류업, 3분기 밸류업 지수가 나올 예정인데 이런 밸류업과 관련돼 가지고 배당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지분을 팔리고 없고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의 어떤 수혜자라서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가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오바마가 했었던 그 볼커를 이 부분을 완화를 했던 그 규제 완화 이랬던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금주 같은 경우도 국내로 보게 되면은 밸류업 그리고 해외로 보게 되면은 트럼프의 어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금융주 내에서 특히나 은행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탑픽은 KB금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KB금융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이어서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지난주로 제가 기억을 하긴 하는데 우리 이사님과 제가 해운주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네네. 기억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3,674선까지 나왔습니다. 봐야 할 점은 일단 이제 상승 멈추고 14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주를 볼 바에 이제 어차피 추세도 이제 좀 하락으로 바뀌었으니까 조선주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관점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조선은 길게 보시면 됩니다. 길게 보시면 되고 조선은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돈 되는 수주, 알짜 수주, 이게 2022년도 6월 달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주를 받는 데서 바로 배를 건조하는 게 아닙니다.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각 기자 잡세적으로 곡블록이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도크 안에서 레고처럼 조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립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18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만 조금 어수선하지 않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작년 상반기처럼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2003년, 2004년
그러니까 2005년, 6년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상승 초입 구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느긋하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분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선주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선주가 언제 이만큼 올랐지? 이게 분명히 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긴 관점에서 꾸준히 상승할 섹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해운주 같은 경우는 아마 상승이 나올 겁니다. 상승이 나올 건데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이제 중동 리스크에 제한시켜서 보게 되면은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STX 그룹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겠지만은 어쨌든 운임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북미발 운임이라든지 유럽발 운임이 그래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그러니까 지난주 꺾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상승이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이 해운주 내에서 운임이 어떤 상승의 어떤 수혜는 결국 HMM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전히 그 생각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해운주 이야기 좀 나눠봤었는데 추가적으로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면 언제 올랐나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상승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개장 전에 앞서서 우리 가상화폐 관련주들 좀 짚어봤었잖아요. 오늘 추가적으로 일단은 시간 외에 이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가 앞서서는 연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할까요? 일단 오늘 관점에서는 아마 단기 트레이딩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게 충격 매수는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를 들게 되면 지난주 엑셀 플랫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강세 보였다 지금 조용하잖아요. 조심하게 들어갔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이제 가상화폐 이제 과세에 대한 부분들 3년 유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이번 주 말 시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슈가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무게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한번 반짝 상승이 났다가 또 조정을 받고 또 반짝 상승이 나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상승 나올 때 추격 매수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XR 플랫폼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처럼 차라리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재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조정 시 매수 그리고 반등 나온지 여부에 따라서 빠른 대응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도 메타버스, XR 갑자기 왜 떴나 했더니 오후장에 바로 골이 달면서 또 약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유지하시되 재반등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쪽도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가마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지금 다 약세로 좀 전환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나 양시장 모두 외국인 좀 덜어내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우선 시장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우려스러운 수급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 거래일 미국 증시가 비교적 견고했던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무게감을 둬야 되는 어떤 중점적인 부분은 하반기 금리 인하의 신호입니다. 일단 6월 PPI가 2.6%, 시장 전망치는 한 0.1% 정도 상회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CPI가 시장 전망치를 0.1% 하회했던 부분을 금요일 증시에서는 좀 늦게 선반영했던 측면들이 좀 있었고요. 다우존스가 신고가 경신을 조금 못했던 그 수급의 어떤 정체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지난 금요일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 신고가 경신의 어떤 목전 앞에 좀 뒀었고 오늘 S&P 500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기술주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긴 하나 지금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은 2분기 어닝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수급 유입이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 발표가 가시화되는 측면까지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매기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 먼저 확인해 봤고요. 저는 HD 현대일렉트릭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안에서 지금 2% 정도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5일선은 타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윗꼬리가 좀 달리고는 있는데 5일선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장중 조정을 겪고 있는 건지 언제를 좀 매도 시그널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 주심을 좀 해야 될까요? 우선 2분기 실적 발표까지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재차 강조드리고 있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주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고 사실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를 우리가 좀 많이 좀 찾아보면 상향된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겠지만 여기서 숨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분명 전력기기, 즉 변압기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기조는 비교적 좀 견고한 흐름들을 좀 더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 여기 더해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좀 더 증가되고 있던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하반기 실적 기조에 관련된 기대감은 더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다만 전선주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시키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선주의 경우에는 비중을 일부 축소해서 실적 발표가 좀 가셔야되는 구간에는 오히려 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실적 기대치보다 좀 더 낮아진 눈높이 안에서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다가 비중을 축소하고 오히려 조정을 겪는 이런 구간에 다시금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전력 인프라가 관련된 투자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향후 3년간은 이 전력 인프라 시장 특히나 3년간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 조성 여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 시 재매수하는 관점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외국인 순매도에 삼성 SDI랑 포스코 홀딩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장은 좀 담아가나 싶었는데 오늘은 좀 덜어내고 있거든요. 금요일로 돌아가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따져봤을 때 3, 4위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거 사라고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선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배터리셀 3사, 그다음에 양극 소재사, 기타 부가 소재사들의 주가 흐름들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명 배터리셀 3사들의 추이들은 오히려 5월 달 그리고 6월에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들. 여기 더해서는 유럽과 북미 시장도 나눠지고 있어요. 북미 시장은 강한데 유럽 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삼성 SDI가 프리미엄 배터리가 1분기까지 유럽 시장이 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배터리셀 3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았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 실적 피크 우려감으로 좀 작용됐던 측면들이 최근에 어떤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하반기부터는 배터리 출하량들이 소폭 좀 공급량들이 좀 증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계절적인 어떤 비수기 구간을 좀 지났기 때문에 캐즘 우려감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실적의 개선 관점에서는 상반기보단 하반기의 기대 요인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는 지금 내년도에 이 합작법인의 가동들이 본격화되는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항상 주가는 6개월에 관련된 기대감, 선행 지표를 선반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배터리셀 3사 내지는 양극 소재사들의 주가 급락은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이고, 단기적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보다는 오히려 한 2, 3년간의 외형 성장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추세가 확연하게 좀 전환됐던 측면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셀 3사는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다.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 또는 삼성 SDI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일단 6개월 정도 미리 선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조금 덜 나온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찾아보자면 셀 3사 정도로 좀 추려주셨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한전기술, KCC, 두산 우선주,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한전기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작년 고가가 공교롭게도 7월 13일 81,900원. 오늘 고가가 굉장히 좀 높이 올랐었는데 81,800원까지 좀 올라왔다가 신고가에 100원이 못 미쳤어요. 그리고 지금 소폭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전기술 17일 날 발표가 예정될 수 있는 체코의 신규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을 좀 앞둔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좀 탈락을 했는데, 여기 더해서는 지금 프랑스와 한국이 2파전을 좀 겪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단가의 메리트, 여기 더해서는 뭐 시공 능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프랑스 원전에 비해서는 경쟁력은 좀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만약에 뭐 0.1%의 확률이라도 이 수주전에 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여기 더해서는 오히려 원전주가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감도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전주의 경우에는 지금 일부 비중을 축소한 이후에 우선 협상자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수주전에 뭐 선정된다면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은 더 극대화될 수 있지만, 반대 경우에 관련 리스크 요인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 17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 만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세론 뉴스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저희도 계속해서 확인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 BNC, 코오롱 티슈진, 넥슨 게임즈, 우리기술투자, 넵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코오롱 티슈진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52주 신고가 21,800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 주봉이나 월봉 주가를 보면 굉장히 고점 대비 주가의 하락폭들이 좀 더 컸기 때문에 과연 코오롱 티슈진 임상 3상, 그리고 여기 더해서 미국의 시판허가 기대감들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리스크 요인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지표에서는 미국에서 임상 호조,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2020년도에 임상에 관련된 어떤 중단 권고 이후에 이 부분을 해제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미국 안에서 유효성을 획득하고 여기 더해서 지표들이 완화되는 어떤 시그널들이 명확하다면 근본 미국 내 시판 허가는 조금 더 이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의 악재는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죠. 인버사 K주의 경우에는 국내 식약처가 최종적으로 시판 허가를 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가 좀 되고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여기 대해서는 미국과의 한국과의 어떤 차이들은 온도차가 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이 한국 대법원에서 해당 약물에 관련된 안정성 지표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시그널로 만약에 판결하게 된다면, 코오롱 티슈진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더 급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최종적으로 인버사 K주에 관련된 시판 허가가 최종적으로 취소가 된다면 오히려 악재는 부분적으로 선반영됐지만 향후에 미국 임상에 관련된 영향도 고려할 수 있을 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보사가 미국 FDA 무릎 임상에 있어서 3상 정도 투약을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8년 만의 성과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추적 관찰과 품목 허가 이렇게 최종 관문만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공략주는 한전기술입니다. 실시간 특징주에서도 꼽혔던 종목이죠. 네, 친환경 발전 사업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95점이고요. 수급이 85점, 차트, 모멘텀, 실적이 모두 90점으로 종합점수 90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5.6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흐름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도 이어서 6.85%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79,6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올해 첫 공모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에서 이제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점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 차트 그리고 모멘텀 모두 85점이고요. 실적이 90점으로 종합점수 85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2거래일 연속 기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양봉을 그렸고요. 전 거래일에는 1.3%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흐름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지난 거래일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한 채 1.28% 하락하면서 26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공략주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재 지금 기업 가치가 재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혹은 이제 자체 사업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 실적, 차트 모두 85점이고요. 수급과 모멘텀이 80점, 종합점수 83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쌍끌이 매수세 4.98% 거의 5%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지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1.2%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8,57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3가지 테마 골라봤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원전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7일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크라 재건도 오늘 이름을 좀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 자체가 자국은 자국이 지켜라 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다 보니까 우크라가 서둘러서 지금 종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재건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STO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본의 STO 시장이 1,000억엔까지 크게 증가했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좀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는 후보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원전 테마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일 가장 이 단기적인 이벤트가 가장 크게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원전 섹터가 전체적인 어떤 수급도 굉장히 어떤 기대감들을 크게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프랑스와의 2파전을 좀 앞두고 있고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이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약 15년 만에 해외 수주 성과가 과연 이제 이번에 확정될 것인지 이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벤트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업 규모가 원전 한 기 정도, 사업 규모가 한 9조 원 정도로 원래는 확정이 좀 됐었던 부분들이
이후에 최대 이제 4기까지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는 약 30조 원에 좀 추정되고 있고, 해당 규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이 원전 산업에 충분한 어떤 이 실적 기대감 내지는 뭐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더해서는 사실상 이 체코를 좀 필두로 해서 폴란드 그리고 이어지는 네덜란드와 루마니아까지 추가적인 어떤 수주 기대감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의 수주 성과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우에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실무안들이 확정이 됐고, 여기 더해서는 국내 역시도 대형 원전 3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좀 도입하게 됐는데, 아직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국회의 최종 통과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정책 기대감 내지는 정책 수혜 관점에서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9년 만에 한국에서도 대형 원전들이 착공되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아직 뭐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된 흐름들은 아니지만 국내 역시도 관련된 어떤 사업 규모를 좀 잠정적으로 좀 확인해 봤을 때 역시나 이 국내 기업들의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국내와 해외 원전 수주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2038년도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을 약 35.6%로 좀 상향됐던 정책 수혜, 이 부분이 야권에서 일부 이 원전 도입에 관련된 어떤 반대 의사들은 좀 있지만 부분적인 어떤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일부 좀 상쇄시키면서 타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원전 도입은 좀 기정사실화 관점에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제 신호탄이라는 것은 체코 원전을 좀 필두로 해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전 수주 전에 좀 실패해서 오히려 조정을 좀 크게 좀 받는다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해외양 수주 모멘텀 이어서는 뭐 국내 원전의 수주 기대감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긴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7, 8, 9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총격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관련주들, 크게 봤을 때는 재선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관련주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피습 이후에 공화당은 조금 더 집결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동정론이 조금 올라오게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후보 자체가 자국에 대해서 보호는 자국 스스로 하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입니다. 6.13%. 오늘 이 영향도 좀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오늘 강세 보이면서 4만 원 선 훌쩍 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판 물텐데요. 오늘은 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9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1라운드 승부주 한올바이오팜입니다. 일본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약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목표가로 45,000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34,000원 선 이탈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2라운드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LG전자 함께 살펴볼 텐데요. 6월 CPI는 둔화세를 확인을 했고 PPI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은 조금 예상치 상회했지만 근원 PPI가 좀 둔화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일단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증시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LG전자 굉장히 잘 냈습니다. 특히나 OP가 1.2조 원 정도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전장 사업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발 냉난방 공조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09,800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영인 대표와 함께 원전 섹터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7일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우선 협상자 대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공하게 된다면 15년 만에 해외 수주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는 거기 때문에 모두들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길게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강세해 보이고 있고요.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끌고 가고 있는데 2.3% 정도로 강세해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선호의 이 종목에서는 여름철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제주 맥주와 8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되는 지니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중요 뉴스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혜주를 다뤘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원전 테마 살펴봤고요. 관련 종목으로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등을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